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동산에 집중 투자를 했던, 뭐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의 대표자들이. 그런데 진짜 인생에 있어서 출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두 사람의 이름도 돌림자가 똑같아요. 조동호, 최정호.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기대를 전혀 이제 안 했겠죠. 자기 인생에서 장관 후보자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투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세 채를 가지고 있고 펜트하우스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세 차익이 자그마치 7억에 샀는데 이것이 14억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계속 일해왔던 곳도 바로 국토 관련 부서였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딱지 같은 이런 투기에 몸담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이제 장관 후보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집 이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집을 세 채를 샀거든요. 그러면은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연금 나올 거고, 그죠? 건전하게 산다면은. 근데 자기는 건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세 채를 가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집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순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관의 후보자로서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인사검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조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동호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그 과학기술부 쪽인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철학적인 부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애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이제 애들한테 잘 한국에 있는 동안 못 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차도 사달라면 벤츠 사주고 포르쉐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송금을 1년에 1억씩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노후가 불안하겠어요, 진짜. 애들한테 돈이 1억씩 들어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떼돈을 벌면은 1억씩 애들한테 보낸단 말인가요?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카이스트 그쪽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도 불안하겠죠. 애들의 미래도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부의 장관 자리, 장관의 어떤 후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랬으나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사생활 관리를 굉장히 잘 못한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교육 관련해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면은 자금 관리가 이렇게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분들도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다운 계약을 하고 거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주택만 4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문회가 요구되는 이런 자리에 올 일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가 불안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장관 자리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인품이 훌륭해야만 되고,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전부 다들 저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이네, 정말
일을 잘하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주 부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장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더욱더 부패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자진 사퇴를 했고 한 명은 지명 철회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용산이 지역구인데 용산이 지역구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 땅이 개발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국회의원이니까 법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땅을 5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 차익으로 그게 26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인사 참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뭐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 이쪽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했었겠죠. 예. 근데 진짜 나라가 좀 건강해지려면은 이런 장관 자리에 큰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혈세를 받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 이 사람도 반드시 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부적격자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사람들은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지금 아주 거의 뭐 기괴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가져가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남을 쥐어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몰래 어떤 그런 그 속임수잖아요. 뭐 다운 계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지역구이면서 5억이 20억 되도록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근데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거기다가 땅을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필요 없는데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데 이제 현금을 어떻게 굴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었던 우리나라의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거기에 편성을 하고 장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정말 완전히 위험하고 부패 지수가 더욱더 높아진다 하는 최일선에서 자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 이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대참사예요. 인사 대참사. 예. 그리고 또 김의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직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철학적으로 굉장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뭐 깐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빈 구석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성숙한 쪽으로는 정말 그쪽으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나이에 전세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상태가 굉장히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기회가 와서 이렇게 된 건데 뭐가 그게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자기 와이프가 자기 몰래 저지른 일이다. 예, 그러나 이것도 다 내 책임인데 어쨌거나 나는 이제 물러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변명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만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그 땅이라는 게 이제 재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딱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재개발을 예상해서, 이제 시세사익을 노리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대박을 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대통령의 대변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크나큰 잘못인 거지. 자기 잘못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성숙하지가 못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분은 이제 뭐 나가게 되면은 그 뭐 26억인가요? 26억이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 샀던 뭐 돈에 비해서는 완전 확 뻥튀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진짜로 그렇게 뭐 사람들은 뭐 그 건물을 뭐 30억 이상 40억 어쩌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누가 살 사람 있으면은 사보라고, 그러면 내가 소주 한 잔 사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 이제 농담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쿨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뭐 자기 스타일을 내보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 예, 뭐 와이프 변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변명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그냥 잘못된 것을 남 탓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정말 발전이 없는데 그런 스타일의 분이 그렇게 대변인을 맡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변인의 자리를 떠났으니까 나이도 이제 꽤 많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꼰대적인 어떤 기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좋은 변화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참으로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대인사 참사가 일어난 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건지, 예. 고를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전부 다 하나같이 있잖아요. 철학의 부재 속에서 썩어 빠진 인간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조국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에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 내보낸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들이 나향욱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탐욕적이고 부패하잖아요. 이 조동호라는 사람이 자식들한테 하는 거, 물론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건전하게 정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장관의 모습으로서의 아빠였다면은 애들이 그렇게
지금하고 다르겠죠. 뭐 학생 신분에 뭐 벤츠 사달라, 포르쉐 사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아들들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랬다면은, 이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진짜, 장관 지명 철회가 되는, 한 번도 없었대요. 지명 철회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명 철회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진 사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은 있었어도 지명 철회를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이번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진짜 그래도 장관 후보자에 올랐었던 사람이니까 나라가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런 노후를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보니까 노후 걱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노후에는 돈 걱정밖에 안 하나요? 영혼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은 나라가 더욱더 썩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권자들은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도록 더욱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치면은 가능해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바이.